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 속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특사 역할이란 분석 속에 미 안보 핵심 인사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2시간 만에 미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고 없는 전격 방미입니다. 지난 1월 방미 후 5달 만입니다. 평소와 달리 방문 목적을 묻기도 전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직접 말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계실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얼마나 있을지 물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하루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미 특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전격적인 방미입니다. 사실상 특사 역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의 전격 방미로 한미 외교안보라인 간 북한의 공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굴 만날지 말하진 않았지만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예전과 달리 공개 만남을 피하고 비공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특사 제안을 공개하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석 달 전 한미 방위비 협상 말고는 한미 고위급 접촉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2시간 만에 이도훈 본부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의 전격적인 방미로 한미 간 공동 대응 논의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는데요.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는 우선 북한의 최근 의도에 대한 평가를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장 고조 완화와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 본부장은 일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북한의 추이를 지켜본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상황 공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미 정부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미 조야의 반응도 강경한 편입니다. 북한의 최근 행보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핵능력 폭격기 등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I believe, needs to be agitated right now as a result of this, so that they feel that they may have overstepped, and that becomes the first effort in them self-regulating a degree of deterrence once again.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라인을 책임졌던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인종차별 등 국내 현안에 휩싸인 미국이 당장 교착 관계를 풀 동력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는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됐다며 이를 폭파한 건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응징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범희 기자입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짙은 연기구름과 함께 파편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연락사무소 주변 15층짜리 건물 개성공단 지원센터의 유리 외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폭파 당시 촬영한 영상을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 정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공개했습니다. 분량은 33초로 멀쩡한 건물 모습과 폭파 당시 화면을 편집했습니다. 극명한 대비 효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유도 보도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로 평가받던 연락사무소가 무능한 남한 당국자들에 의해 쓸모없는 집이 됐다는 겁니다. 남북 사이 모든 통신선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이번 응징 조치를 단행한 거라며 책임은 남측에 돌렸습니다.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입니다. 이어 남측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다음 대적 행동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더 강경한 보복 계획을 유발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해와 동해는 물론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철수했던 전방 초소들도 다시 짓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우려와 함께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실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인 1호 전투태세를 갖추겠다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 총참모부를 향한 군의 대응 방침입니다. 군사적 위협 조치를 조목조목 열거한 데 대해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경고 수위도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군은 각종 정찰기와 레이더, 함정 등 육지, 해상, 공중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군 통신과 전파 신호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병력 이동은 물론 북한 상공의 항공기 움직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시 장비를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틀 전쯤부터 건물에서 불꽃이 튀는 등 준비 작업을 하는 상황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황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서해 5도 섬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 바로 연평도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포격 사건도 발생했던 터라 주민들로서는 염려가 클 것 같은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효인 기자, 현재 연평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연평도는 비교적 고요한 모습이었는데요. 북측에서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군인과 민간인 등 4명이 숨지는 포격 사건이 있었던 만큼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어제부터 이곳 연평도에서 북측 지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km 정도 거리에 있는 황해남도 강령군의 개머리 해안가와 달도와 장대도 등 인근 섬 지역입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곳으로 개머리 해안가에는 해안포 진지가 수십 곳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특이 사항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연평도를 방어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도 열려있는 포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북한군의 NLL 침범 등 군사행동에 대비해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평도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달 말까지가 봄어기 꽃게잡이 기간이라 이곳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어선들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롯데제과 의왕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군포시에 사는 66살 A씨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평소 45명 정도의 직원이 25에서 30명씩 나눠 주 야간 교대 근무 중이었습니다. 센터 측은 현재 센터를 폐쇄한 가운데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접촉자 가운데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만 나흘 사이 15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특히 방문 판매업체를 방문한 60대 여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며 슈퍼 전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집단 감염 확산의 중심에는 방문 판매업체를 드나들었던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을 연결고리로 함께 식사하거나 모임했던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절반은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 3곳을 교차 방문했고 최근 계룡시에서 확진된 60대 부부도 이 중 한 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자 대전시는 2주 동안 관내 특수판매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정동 소재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소가 지역 내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바 2주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초 전파자가 누구인지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대전시는 현재 확진자들이 감염 초기 단계로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 그만큼 전파력이 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지금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 60대 여성이 과거 신천지 신도였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까지 깜깜이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도 역학조사팀을 급파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 2,400여 개 학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자가격리 학생들 가운데 희망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터넷 기반 시험도 치러집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41만여 명, 졸업생 6만여 명 등 약 48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험 성적은 다음 달 9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정부가 어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정조준한 목표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갭 투자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법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딴 부동산 대책에 한숨 돌리나 싶었던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꼽은 원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은 전체 주택 거래의 절반을 넘었고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확실히 당시에는 집값이 좀 상승하던 시기여서 차익 같은 게 좀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음 집들을 매입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돈줄부터 조여서 이런 갭 투자를 사실상 막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자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이미 3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있다면 새로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 강해지는데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역에선 집을 사면 무조건 2년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흔드는 또 다른 축인 부동산 법인들의 거래도 옥죄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하며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소폭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며 사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5.32포인트 하락한 2135.73에
코스닥은 3.6포인트 오른 73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주요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3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NC소프트가 외국인 매도에 연이틀 하락 중이고 반면 SK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가스의 국산화 소식에 8%대 강세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며 방산주가 연일 급등 중이고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 제품의 품목 허가 취소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삿포로시에서는 노인들이 즐기는 주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つのクラスター含めて昼から全体の感染者数は今日現在で41名。 주간 노래방이란 노인 등이 한낮에 음식점 등에서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삿포로시의 이 가게에서는 1,200엔,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를 내면 간단한 음식과 더불어 마음껏 커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주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가게에서는 감염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노래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노래하는 곳에는 비말이 튀지 않도록 투명한 시트를 쳤습니다. ちょっとこうね歌えないけどきちっとしてくれてるからねこれ安心だもんねやっぱり 또 노래가 끝나면 반드시 마이크를 소독하고 1시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등 대책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전체 채소 공급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심파디 시장.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시장이 한때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국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加大从河北基地的直采量，14日蔬菜供应量增加了3倍，超市发蔬菜供应量也增加了3倍。 당국은 또 심파디 시장발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累计出动执法人员1454人次，检查商户1213户，未发现囤积聚集。 허베이성은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베이징으로 가는 채소 수송 차량의 운송비를 경감시켰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코로나19 사태 이후 몇 달간 방문객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는 25일 재개장을 앞두고 단장과 에펠탑 내 각종 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미니 박물관 같은 관람시설,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펠탑을 화려하게 밝혀줄 조명 장치 등을 모두 꼼꼼히 살핍니다. La Tour Eiffel, on est en train de la préparer pour le 25 juin, pour son ouverture. Et donc, on est en train de la repeindre, on est en train de remettre nos ascenseurs en marche. 그간 코로나19로 수입이 없었고 에펠탑 새 단장과 시설 점검에는 한화 수백억 원의 큰 비용이 듭니다. 원래 지금 같은 여름 시즌 하루 관람객 수는 2만 3천 명에 달했는데요. 재개장 시 관람객 수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os visiteurs, et en particulier les visiteurs de proximité, les Parisiens qui aiment la tour, les Franciliens également et les Français qui sont très attachés à la tour et on les accueille à bras ouverts. 새로 단장한 에펠탑에 올라 360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파리 시가의 전망을 즐길 관람객들은 한동안 프랑스 내국인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아마존의 원주민 공동체는 남미 코로나19의 진원지인 브라질과 인접해 있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남쪽 끝에 위치한 원주민 지역 아마조나스에선 주민 10,000명 가운데 30명이 감염됐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특히 고령 지도자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은 아마존 지역의 문화와 정보에 해박한 영적 지도자들을 숭배해왔습니다.
Demos a nuestros abuelos que haríamos, digamos, sin ningún líder, digamos, que estaría al frente de nosotros para orientarnos, darnos todas las informaciones y así. 원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방역을 하고 마스크까지 씁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3월 국경을 폐쇄하고 격리를 선택했지만 인접한 브라질에서 4만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원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취소 3개 품목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입니다. 메디톡신주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약제로 국내에서는 미용용으로 많이 사용돼 왔는데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조작된 자료 등을 제출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통합당 역시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대학생들 요구에 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제는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의 재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과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방식과 재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지원 예산을 늘려주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던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재정 지원의 틀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수단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은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 주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을 산정해 3차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별도의 등록금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부의장은 서울대 물리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기자 등을 거쳐 11대 선거에서 미란당으로 정계 입문해 12, 14, 15, 16, 17, 18대 6선 의원을 지냈고 16대에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온라인 중계로 변경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넉 달 말인 오늘 드디어 관객들을 만납니다. 정유롭 기자입니다. 리허설룸을 꽉 채운 밀도 높은 앙상블. 지휘자의 작은 몸짓에도 일사불란하게 반응합니다. Because it stops when you have the third beat fermata, and then it stops. We don't go to the next bar, and that's. 정명훈 감독 사임 이후 4년의 공백 끝에 선임된 핀란드 출신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 서울시향 예술감독. 취임 직후 코로나 사태로 공연이 잇따라 취소됐지만 지난달 2주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입국해 리허설을 이끌었습니다. We love the audience because that's why we practice. We practice, make music, and then we want to perform that for the audience. 지난달에는 정기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공연을 생중계했는데 완성도 높은 모차르트 교향곡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4개월 만에 대면 공연도 무대 위 거리두기를 위해 시벨리우스와 말로의 소편성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Giving you the same amount of music, emotional feelings as the big ones.
But I understand that people would love to have big, but sometimes the small is even better, could be. 벤스케 감독은 서울시향의 역량에 대해 출중한 능력과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Every week concert a little bit better than the last week. And I think that usually it means that the orchestra is growing, it's getting even better, and that's the only goal for me. 음악에 담긴 희로애락을 통해 일상의 슬픔과 고통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려는 이유입니다. Really scaring. And then there is a point when you understand that there is still light in the end of the tunnel.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 남해안에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사이에는 전남 남해안에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고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강원 영동 지방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 최고 10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전북과 경상도, 충청도의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어 광주가 22도,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서울이 28도 등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데다 이제부터는 습도까지 높아져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